교재 235쪽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 요거 다 풀고 나면은요 197페이지로 갈 겁니다. 합격 모의고사 쪽으로. 그래서 계산 문제를 위주로 쭉 풀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반납일에서 반납 예정일을 빼가지고 100을 곱하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원씩 연체료가 붙나봐요. 데이트라는 함수는 뭐죠? 먼저 함수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보세요. 는 데이트 괄호를 딱 여는 순간 년, 월, 일을 입력해야 돼요. 날짜 만드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지금 우리 공부할 게. 워크데이는 일한 날이에요. 일한 날.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일을 한 거예요. 5월 3일서부터 6월 8일 일까지 일을 하는데 이때 공휴일이 있잖아요. 공휴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일요일만 공휴일인 데도 있고 뭐 월요일이 공휴일인 데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실제 일한 날이 며칠이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노동한 날이 언제냐. 노동한 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데이스 360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한 달을 무조건 30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 3월달, 5월달 이런 달들은 31일까지 있는데 무조건 30으로 계산하고 2월달도 뭐 윤년이다 아니다 떠나서 무조건 30으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함수가 왜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내니까 뭐 방법이 없지 이것밖에. 그럼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에서 날짜를 빼줄 때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주지만 날짜 함수 속에서 날짜를 지정해 줄 때는 큰 날짜, 작은 날짜를 해주면 안 되고요. 무조건 작은 날짜, 큰 날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납일에서 반납 예정일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뺄 때는 반납일에서 반납 예정일을 빼지만 계산할 때는 반납 예정일 작은 날짜, 반납일 큰 날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함수 특성이 날짜 함수는 다 그래요. 여기다가 괄호 닫고 곱하기 100 하루에 100원씩이니까는 계산하면은 2월달은 27, 6, 7, 8 그러면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열흘 놓다 2월달은 30까지 있다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하면은 예, 열흘 연체돼서 1,000원의 연체료가 붙는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생소한 함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주는 안 나오더라도 간혹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니까는. 자, 그 다음 함수가 if, and, sum 세 가지가 나왔네요. 는 if 만약에 그랬어요. 뭐가 각각의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합이 25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and 안에다가 필기 점수도 얼마? 70점. 실기 점수도 70점. 면접 점수도 70점 이상. 그리고 sum 필기, 실기, 면접 이 세 가지 면접 합계도 70점 이상. 이거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그럼 70이면 250이죠. 예, 250이면 그러면 뭐 해라? 이 사람은 진급이라고 쓰고 아니면 공백으로 해라. 예, 그럼 진급자만 나오고 진급자 아닌 사람은 빈칸으로 나오겠죠. 예. 자세한 설명은 이 책 뒤에 어딘가에 그 모의고사 어디에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뭐 416쪽서부터가 쭉 설명이니까 416쪽부터 설명이니까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428쪽, 429쪽에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답은 그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원리만 아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쉬운 함수죠. 쉬운 함수.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331개의 바나나가 있는데 한 상자당 20개씩 담아야 된대요. 그럼 상자가 몇 개 필요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INT를 취해서 이제 나눠야 돼요. 뭐를 나눌 거냐면은 331개를 20으로 나누면 뭐 얼마점. 만약에 INT를 빼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INT를 빼고 계산하면은 지금 이 책이 여기가 일반어를 만약에 바꾼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INT를 취해주지 않아도 소수점이 없는 거는 아예 문제지 자체에다 셀 서식을 넣어놔서 그런 거예요. 셀 서식 넣어놓은 거고, 아까 보셨듯이 16.5 이게 몫이란 말이에요. 몫이 아니라 16.5가 답인데 몫은 16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함수가 이제 INT를 취해주면은 소수점 이하는 양수인 경우에 잘라버리니까는 그래서 16. 근데 이제 이거는 상자가 16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20에 16이니까 320개가 소요될 거고, 그렇죠. 그럼 320개 소요되고 나면 15개 남나요? 남는 거를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출력하라는 거죠?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일단 요렇게 나오고 나면 뒤에다가 가로 안에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써주고 다운표안에 괄호 다운표 해주고 앰퍼샌드 해가지고 MOD 얘랑 컴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괄호를 아직 안 닫았네. 그럼 앰퍼샌드도 한번 넣어주고 괄호를 닫아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건 짜깁기네 완전히.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MOD가 나머지예요. 목과 나머지. 인트 함수는 큰 말로 안 하고 꼭 안에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INT요? 인트. INT 네. 인티저라는 함수인데요. 정수화 함수라는 뜻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모드 함수는 안에 큰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INT는요 뭐냐면은요 요 계산된 결과 있죠. 네. 이 결과에 소수점 이하를 정리하는 거니까 이 INT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서 상관은 없겠죠. 그 결과가 이제 소수점이 잘라지든 말든 하는 거니까, 만약에 MOD는 어차피 나머지가 정수로만 나오니까 INT 취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제 MOD 함수는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몫은 빼고 나머지만 계산하는 함수니까 모듈라라는 함수고, INT는 인티저 정수화 함수이기 때문에 16.55, 뭐 15.5 이렇게 나오면은 소수점 이하를 빼주죠. 양수일 때는 빼주잖아요. 음수일 때는 앞쪽으로 왼쪽으로 빠지니까 숫자가 하나 늘어나겠지. 절대값 쪽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앰퍼샌드 안에다가 여기 이제 붙는다라는 게, 그게 조금 정신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답은 이렇게 나올 테고요. 어떤 거는 이제 뭐 똑 떨어지는 숫자도 있나요? 똑 떨어지는 건 없네. 만약에 나머지가 똑 떨어지면은 뭐 깔끔한 거겠죠. 그럼 16개, 11개니까 이게 천상 뭐 17상자 필요하겠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INT 함수는 여러분 다 아시는 함수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는 INT에다가 5.3 그럼 뭐가 된다? 이거는 5가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아실 테니까. 예. 그다음 는 기본급 더하기 직위수당 더하기 가족수당. 일단 기본급을 더해야 되는데, 기본급을 더하려니까는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H루급을 써야지 뭐. H루급을 쓰고, 이때 직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아래 표에서. 아래 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F4번 키 누르고, 이때 기본급은 몇 번째 있는 거다?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네요. 2. 그 다음에 뭐다?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0.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건 기본급이죠. 부장이라는 사람의 기본급이 되는 거. 여기에다가 똑같아요. 똑같은 걸 한번 더해서 붙일 거예요. 대신에 요거는 뭐다? 2가 아니라 직위수당을 가져야 되니까 3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뭐를 가져야 된다? 가족수당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가족수당.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직위수당은 두 번째 줄이냐 세 번째 줄이냐 그 차이만 나지 함수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은 뭐 Hlookup 그대로 쓰면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또 붙여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계산해 봐야 돼요. 어디 걸 계산하냐면요, 마지막 걸 꼭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건 어떻게 계산하든 맞아요. 첫 번째 건 대부분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 대리니까 240만원에 12만원에 252만원에 30만원이면 282만원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눈대중으로 한 번쯤은 계산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1등, 2등, 3등, 4등까지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넣어주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추수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는 추수라고 쓰면은 순위를 구해서 랭크 함수를 구해서 순위를 구하겠죠?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가 1등이면 여기다 이제 대상이라고 쓰고 뭐 은상이라고 쓰고 금상이라고 쓰고 이렇게 쭉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10명이 시험 봤잖아요. 대회를 열었으면 이 추수함수 안에 들어갈 게 10개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10개. 만약에 100명이 시험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추수함수 안에 석차 순위를 구해서 따옴표에다 대상, 금상, 은상이든 빈칸이든 100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000명 시험 보면 1000개를 써야 되잖아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개가 틀리면 어떻게 돼? 한 개를 누락하면 그럼 그 사람 또 오류가 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일일이 쓰기는 좀 불편하다. 대신에 이거는 가능해요. 금상 다음에 은상 다음에 동상까지는 쓰자 이거야. 동상 이렇게 쓰면은 1등, 2등, 3등, 4등은 계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5등서부터 꼴찌까지는 이 안에 없잖아요. 오류가 날 거란 말이야.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쓰자 이거죠. if error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에러가 나면은 빈칸을 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위만 구하면 되죠. 순위가 만약에 2등이면 어떻게 돼요? 금상을 갖겠고, 순위가 예를 들어서 50등이면 어떻게 돼요? 1등, 2등, 3등, 4등 에러가 나겠죠. 4명 외에는 에러가 나면 여기는 빈칸을 가져가겠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4등이라면 동상을 가져가겠고, 5등이면은 순위 없으니까 에러에 의해서 마지막 걸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여기서가 우리가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죠. 랭크 함수를 쓰고 누가 내 점수가 어디에서 점수들 범위 내에서 요것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4명은 상이 나올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if error, 추수, 랭크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함수의 조합이에요. 근데 어제 시험을 본 거를 그 컴활 자격증 말고 ITQ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를 봤는데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쉬워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어제 그 일요일 날 저번 토요일 날 시험 본 거를 이제 어제 문제지가 이제 공개가 돼서 봤더니 계속 쉬워지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 봤던 거에서는 잠깐 주춤한 것 같아요. 약간 한 10% 상승한 느낌이 들어요. 함수가 쉬운 건 쉬운데 약간 어려운 문제도 튀어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 쉬워지면 안 되죠.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상승을 하느냐 문제인데 컴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쉬워졌다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특히 뭐 어려워졌다 이런 거는 없는데 난이도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197쪽 한번 볼까요?
합격 모의고사입니다. 합격 모의고사 A형을 볼 겁니다. A형. 자, 태어난 요일을 무슨 함수를 갖고 따져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구분표를 갖고 작업해야 되니까 VLOOKUP 함수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eekday라는 함수를 갖고 쓰래요. weekday는 이런 겁니다. 는 weekday. weekday는요, 자기가 태어난 날짜.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요일. 근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는 weekday 괄호 열고 날짜를 썼어요. 컴마 return type이라고 나왔는데 이 return type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return type는 어떻게 하래요? 기본값으로 처리하려죠. 기본값은 그러니까 return 컴마 다음에 이 return type를 써야 되는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return type는 1, 2, 3이 있어요. 예. 제가 그건 정리해 드리겠지만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는 weekday에 여기 보면 날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옵션이 나오죠. return type이 나와 있는데 return type은 세 가지예요. 자, 한번 볼까요? 는 weekday 날짜 1 이게 있고요. 2가 있고 3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날짜에 의한 요일의 값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1 그러면 월요일인 경우는 2 해가지고 토요일인 경우는 7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옵션 타입 2를 쓰면은 월요일인 경우에는 1 화요일인 경우에는 2 해서 일요일인 경우가 7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월요일인 경우를 0으로 넣어요. 0. 화요일인 경우에는 1이라고 넣고 일요일인 경우에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수함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이 뭐냐에 따라서 값을 가져오는 건데 0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추수함수는 0번째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weekday랑 추수함수를 갖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옵션을 3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리턴 타입을 3을 쓰면 0번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0번째라는 거는 추수에서는 한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과에다가 더하기 1 쓰기에는 1 쓰면 얘가 되는 거잖아. 옵션 타입, 리턴 타입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1이냐 2를 쓰는데 시험에서는 리턴 타입을 기본값으로 써라. 즉 컴마 1이라는 걸 안 써도 컴마 1이니까 즉 일요일이 1, 월, 화, 수, 목, 금, 토일 우리 달력이 그렇잖아요. 일요일이 1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이거죠. 일요일이 1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럼 이제 일요일이 1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토요일이 7이니까 이 사람은 리턴 타입 없이 계산했더니 5래요. 5는 뭐죠? 목요일 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니까 여기 있는 걸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VLOOKUP 함수를 써라 이거죠. VLOOKUP 함수를 써라. 어디에서? 이 코드표에서 컴마 몇 번째? 두 번째. 구분이 첫 번째고 요일이 두 번째고 컴마. 유사기 일치하는 거 찾으면 안 되고요. 숫자가 1, 2, 3, 4, 5, 6, 7이 되니까는 1을 써도 되고 0을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정확한 숫자를 찾아와야 되니까 0이라고 쓰겠죠. 그럼 이 사람 목요일날 맞죠. 그래서 수요일날 태어났다라는 거. 수요일날 태어났다는 거는 리턴 타입 값이 얼마라고요? 위크데이가 얼마? 이 사람은 4였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답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VLOOKUP 대신에
그리고 추수함수가 들어가요. 추수함수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 월, 화 써가지고 여기는 토 이렇게 내기도 해요. Vlookup 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수함수만 갖고도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얘가 여기가 지금 위크데이가 컴마 이제 2가 되면 컴마 1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2가 들어가면 뭐부터 나와야 될까? 월요일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야 돼? 일요일까지 나와야 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나가는 거고 옵션 타입이 1이면 리턴 타입이 1이면은 일요일부터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위크데이를 같이 넣어주는데 전 개인적으로 문제가 참 잘못 만들었다.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 뭘 고생을 해. 예, 근데 이제 어거지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뭘까? 1차, 2차, 3차의 점수가 2회 이상 700 이상이면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문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한 것 같은데 합격 모의고사죠? 이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답을 보셔도 답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는 if 만약에 그렇죠. 5화라 그랬어요. 5화. 5화를 써야 되겠죠. 뭐가? 1차 시험이 얼마? 700점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럼 컴마 2차 시험이 700점 이상이면 컴마 3차 시험이 700점 이상이면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700점 이상이면 합격이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2개 이상을 700점을 맞아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1차, 2차, 3차 중에 2개는. 그럼 이거는 1개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더하기도 쓰래잖아. 더하기도 쓰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하기 한 결과가 요것이 괄호가 한 번 더 들어가나요? 그렇지. 괄호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책에서는 지금 여기가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하나 괄호 들어가 있고 여기가 괄호 들어 있고 여기가 돼 있고 여기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결과가 2회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답 한번 보시면 돼요. 답은 366쪽에 있어요. 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합격이래요. 합격이고 아니면 뭐다? 불합격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답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보세요. 2개, 하나, 3개. 그러니까 요거는 2과목이 700점 이상이고 여기는 3과목이 700점 이상이니까 합격은 맞는데
답을 풀어보면 답이 헷갈리는 거라 이 답 자체를 이해를 못해. 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답을 사실은요 이렇게 써도 답이고요. 오화가 앞에가 아니라 중간에만 들어가도 답이고요. 즉 이렇게 들어가도 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답이라는 거고요. 이 오화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가도 답이라는 거예요. 앞에 들어가든 중간에 들어가든 세 번째 들어가든 다 들어가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우리 했던 대로 얘를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그렇죠? 이렇게 컴마를 찍어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세 과목이 이 사람은 이거 세 과목이 700점 이상이잖아요. 그럼 700점 이상이니 700점 이상이니 700점 이상이니 아니야 다 700점 이상이야.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는 if 5가 4보다 크니? 그랬어요. 크죠? 크죠? 그러면 뭐다? 크다 이거야, 크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쓰겠지. 아니다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5가 4보다 크다라는 말은 맞잖아요. 맞으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참이란 뜻이에요. 참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5가 4보다 작으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참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5가 14보다 크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다고 나올 때 그때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if 안에 물어보잖아. 우리가 이렇게 if 안에다 뭘 물어보잖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걔가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이에요. 참이면 1이고요. 거짓이면 0이라고 0. 근데 보세요. 여기는 참인가요? 자, 세 과목 시험 본 사람 갖고 따져볼게요. 세 과목이 다 700점 이상인 사람. 이거 참이죠. 700 이상이니까. 2차 시험도 700 이상 참이죠. 3차 시험 700 이상 맞죠. 그러면 세 과목이 참이니까 참이니까 1이잖아요.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네? 3은 2보다 크거 나갔지. 그러면 혹시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거지. I3가 첫 1차 시험 1차 테스트가 700점 이상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참 1. 2차 시험이 700점 이상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참 1. 3차 시험이 700점 이상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참이니까 1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니까 답이 얼마예요, 얘가? 3이 됐지, 3. 3은 2보다 크지. 근데 5화를 안 썼네,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답으로는 틀린 거가 되겠죠. 5화를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5화가 앞에 들어가든 중간에 들어가든 끝에 들어가든 따로따로 들어가든 5화 대신에 and를 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딱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5화를 두 군데만 쓰고 하나 뺄 수도 있고 두 군데를 넣고 또는 이렇게 두 군데를 넣든 이렇게 두 군데를 넣든 한 군데는 빼도 답이고 다 5화를 넣어도 답이고 근데 5화 안에다가 이거 쓰는 건 안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5화 가로 안에다가 경우의 수를 세 가지를 넣어주면 참 또는 거짓 참 그래도 5화는 참이 되는 거지. 5화라고 아는 거 안에는 참만 들어있으면 참이 되는 거야. 다 거짓이면 거짓이지만 그러니까 5화 안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진짜 안 되는 말이고 이거는 안 되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뭐랄까
난이도가. 근데 요거는 틀렸다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 오화 함수가 안 들어갔으니까. 얘는 아예 답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문제 자체가 조금, 제가 이거 이후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와 유사한 문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오화라는 것 안에 경우를 집어넣고 맞으면 참이고, 그러니까 요게 참인지, 오화를 안 써도 참이다 거짓이다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얘가 참이니까 1이고 얘가 참이니까 1이고 얘가 거짓이면 0이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면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사람 합격, 이런 거지 뭐. 그래서 거짓, 참이니까 0, 1, 1. 그래서 합이 2니까 이 사람은 2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합격이 된 거고. 나머지는 0, 0, 0, 0, 0, 1, 0, 0, 1, 0, 0, 1, 0, 0, 0. 그렇게 해가지고 불합격이 된 거고. 문제가 조금은 복잡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책자에서 설명하는 오화 함수에서는 오화 안에 또는 AND 안에 여러 가지 경우를 집어넣었을 때 AND는 다 만족해야 참이 되고, 오화는 그 중에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 되고 라는 거로만 설명을 했었고, 지금까지는 모든 책자에 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설명도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책에서.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은 이게 뭘까? 더하기는 왜 나왔을까? 더하기. 그게 좀, 예. 2라는 건 맨 밑줄이요. 예, 그 2라는 거는 그러면 논리값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2 이상이라는 의미. 그렇죠. 첫 1차 시험이 700점 이상이냐? 맞으면 1, 틀리면 0. 여기 경우의 수가. 2회 이상이면은 뭐 합격. 그러니까 점수가 2회 이상이면, 점수가 700점 이상인 게 2회 이상이면 한 뜻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점수가 2회 이상 700점 이상이면 이러잖아. 2회 이상 700점 이상이면. 제 말뜻을 잘 들어보세요. 점수가 2회 이상, 2회 이상?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2회 이상 700점 이상이라면, 이렇게 쓴 거지. 그거를 저 같으면 700점 이상인 점수가 2회 이상이라면 이렇게 물어봤으면 질문을 더 알아들을 수 쉬웠을 텐데, 2회 이상 700점 이상이라면 하니까는 또 그것이 무리말인데도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말뜻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700점 이상 맞은 점수가 2회 이상이라면 얘는 3회고 얘는 2회니까 이런 얘긴데. 예. 횟수. 그 결국은 횟수는 맞죠. 0회, 1회, 2회. 그렇죠. 그러니까 2회가 된 거지. 말뜻은 그렇게 된 거야, 이제. 근데 우리말인데도 어려워요, 듣기가. 3번 문제는 이건 뭐죠? 과장을 제외한 직원 수를 구하래요. 그럼 전체 인원수에서 과장 빼면 되잖아. 과장을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과장이 아닌 사람만 찾으세요 이러면 되는데, 함수를 count A를 쓰고 decount A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쓰세요 그러면 그냥 count A 쓰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는 count A 괄호 열고, 이쪽 중에서 아니다, count A라고 쓰면 안 되지. count if라고는 쓸 수 있겠지. count if. 이 중에서 과장이 아닌 사람만 고르시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명 나왔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count if를 쓰라고 하면 몰라도 count A를 쓰라 그랬으니 count A는 뭐예요? 다 세고 말아야 되잖아. 다 셌어. 우리 회사 직원들 다 셌어. 7명이야. 7명이야. 근데 과장이 몇 명 있어요? 3명 있죠? 3점 빼주면 4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급이 과장인 사람만 고르면 그게 디카운트 A잖아요. 디카운트 A. 그러니까는 count
count A 다음에 쭉 블럭 잡으면 우리 전체 인원수 나왔고 거기서 빼기를 decount A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컴마 뭐 직급의 인원수를 세던 이름의 인원수를 세던 상관은 없죠. 기본급의 인원수를 개수를 세도 상관없고 조건은 직급이 과장인 사람만 세봐라 이거지. 그럼 과장인 사람은 1명, 2명, 3명이니까 7에서 3 뺐으니까 4명 나왔지 뭐. 야, 문제를 아주 그냥 이거는 카운트 if만 쓰면 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논리적인 연산을 하라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렇지. 우리 반 여학생 세면 되는데 굳이 남학생 아닌 사람을 세라는 거죠.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만 나오니까는 이렇게 조금은 좀 문제가 썩 예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빈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뭐냐요? 5가 7이 하나, 둘, 셋, 넷, 7이 4번 나왔나? 그럼 가장 7이 빈도수가 높은 건가? 무슨 함수 쓰라고요? 모두가 그런 함수입니다. 최빈값. 네, 가로 열고 블록 잡으면 끝이에요. 7이 가장 많이 나온 숫자네요. 7이. 그럼 거기다가 뭐라 그래? 이렇게 7이 3개 7개 나왔다는 뜻인 건 아니죠. 7이 하나, 둘, 셋, 넷. 이거 문제가 이상하다. 여기다 %% 붙이고 개를 쓰라는 거죠. 7개 주문한 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그럼 이렇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7개 주문한 게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함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7이 4번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7이 4번 나왔어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7이 답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지금 7이 4번 나왔어요. 이거잖아요. 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7이 4번 나온 거잖아요. 7개 주문한 게 4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출력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함수가 더 들어가야죠. 7은 나왔는데 4번 나왔는지 5번 나왔는지를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 if 써야지 뭐. 카운트 if. 여기다가 7이 한 칸 띄우고 %, 붙이고 몇 번 나왔어요? 요거 4번이죠? 그러니까는 count if 어거지로 제가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쓰면 7이 4번 나온 거죠. 그렇죠. 이 범위 중에 이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7인데 7이 몇 번 나왔냐 이거죠. 그러면 7이 여기에 4번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만약에 요게 7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7이 5번 나왔어요. 이거고. 이게 3. 그럼 3이 5번 나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예. 답은 이거예요. 그냥 모드의 함수예요. 모드 함수인데 그 모드 함수를 응용하면 걔가 몇 번 발생했는지 횟수도 나와야지. 횟수. 카운트도 매겨보자 이거지. 시험에는 안 내겠죠. 예. 근데 저 같으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if를 여러 번 나오는 것보다 이게 깔끔하지. 자, 이거 더 재밌는 함수예요. 근무연수의 제곱권을 구하래. 제곱권을 왜 하는데? 는 SQRT를 쓰래. SQRT를 쓰래요. 뭐에? 근무연수에.
그러니까 근무년 수를 계산하면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얘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제곱근을 구했으니 엉망으로 나왔겠지. 그렇죠. 그럼 이거에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함수가 뭐냐면 int도 있어요. int도 있는데 트렁크는 더 야물딱지게 잘라버려요.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게 트렁크고요. int는 양수일 때는 자르지만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올라가잖아요. 왼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이게 답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셀 서식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자칫해서 트렁크 함수를 안 써도 좀 전에 이랬거든요. 트렁크 함수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소점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소점에는 버렸는데 트렁크 함수 안 써도 나오네 하고 안 쓰고 가버리면 틀린 거가 되는 거죠. 트렁크 함수. 예. 조금은 문제가 SQRT가 뭔지 어른들은 알지만 어린 학생들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우리도 지금 이 모드 함수 같은 경우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분산을 구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나서요. 합격 모의고사 2회 거 201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B형 5665 골뱅이 8.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순위를 구해가지고 1등, 2등은 인사부고 3, 4등은 총무부고 나머지는 영업부래요. 야, 그럼 성적 안 좋은 사람 다 영업부로 가는 거네. 야, 영업부장님 되게 싫어하시겠다. 자, 일단 if 물어봐야지. 뭐라고? 랭크가 내 점수가 전체 점수 중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1등, 2등까지니까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3등보다 작으니 그러면 되겠지. 1, 2등이니 이런 얘기지. 아니면 2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렇게 써도 되고 3등 미치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3등 미만이니까 1등, 2등이죠. 그럼 뭐 하래요? 인사부로 가래. 인사부.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if. 또 물어봐야죠. if. 이번에는 5등 밑으로 떨어진 사람, 즉 아까 3등 밑으로 떨어진 1, 2등은 해결했으니까 5등 밑이면 뭐죠? 3등, 4등이죠. 그렇죠. 그럼 뭐 해라? 이 사람은 총무부. 그것도 아니면 뭐다? 영업부.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부에 들어왔으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1, 2등은 인사부, 3, 4등은 총무부. 그러니까 3등보다 작으냐 아니면 2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여기는 4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뭐 복합적으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변환 도서 코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레프트, 트림, 어퍼 뭐 복합적으로 쓰네요. 복합적으로. 도서 코드의 맨 앞에 있는 앞뒤에 공백이 있나 봐요. 자, 는 트림. 도서 코드의 트림.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앞에 빈칸이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빈칸이 있어요. 한 칸이 들어올 수 있고 두 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빈칸을 제거하고 나서 앞에 있는 MNG 세 개만 자르래요. 그렇죠? 레프트 얘를 세 개 자르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를 또 어떻게 하래요? 대문자로 바꾸래요. 대문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퍼.
엎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는 빈칸을 제거하고 왼쪽에 세 글자를 자르고 대문자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뒤에다가 뭐 하랍니까? KR이라는 글자를 꼭 끼래요. 그럼 앰퍼샌드 붙이고 따옴표에 KR 쓰라는 거지. 이렇게 쓰라는 거지 뭐. 이렇게 KR 쓰라는 거지. 이거는 트림, 빈칸 제거했고 왼쪽에서 세 글자 잘랐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꿨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대로 함수를 쓰시고 함수 앞에다가 추가된 함수를 또 쓰고 그 앞에도 또 추가된 함수를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사은품 봅시다. 아, 재밌네 이거는. 사은품은 어떻게 하래요? 네 번째 글자가 뭐야? 고객 등급의 네 글자죠? 네 번째 글자죠? 지면 골드니까 오디오를 주고 R은 로얄인가봐. 드럼 세탁기를 주고 N은 뭐야? 노말이야? 노말? 일반 고객이야? 뭔 죄를 졌다고 세자만 줘? 이야 치사하다. 뭘 해봐야지 뭐. 는 H루컵 써야 되겠네요. H루컵. 그런데 글자가 중간에 꼈으니까 MID 함수를 써야 될 거고요. 고객 등급에서 네 번째 한 글자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이 아래 표에서 그 중에 두 번째 거를 가져오고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0을 써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오디오 맞고요. 루비니까 R. 아, 로얄이 아니라 루비네요. S는 스페셜이 아니라 실버고 네, 그런 뜻이었네요. 자, 다시 한번 보면 H루컵 표가 안에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루컵을 써야 되고 고객 등급에 있는 하나 둘 우리말도 한 글자씩 치니까 하나 둘 가로 열고 네 번째 글자가 N이냐 S냐 G냐 R이냐에 따라서 표를 찾아오는 거니까 두 번째 항목에 있는 세제 쌀 20kg이라고 하는 사은품을 가져와야 되고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0 쓰는 거고 똑같았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H루컵 V루컵 똑같아요. 이거는 좀 특이한 함수가 나왔어요. 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갖고 계산하래요. 는 이 데이트. 자 보세요. 이 데이트를 어떻게 하래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 데이트에 스타트 데이트하고 먼스가 나왔어요. 먼스. 여기서 먼스는 뭐예요 지금? 30일 전에 날짜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24개월 뒤죠? 근데 이 데이트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데이트 괄호 열지 말고 이 데이트라고만 쓰면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수를 나타내는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면 여기 FX 누르세요. 스타트 데이트 먼스가 모르시면 FX를 누르시면은 그런 설명이 뜹니다. 자, 이 날짜를 쓰라는 말 같고 스타트 데이트니까 몇 개월 후네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24개월 후라고 되어 있어요? 30일 전에 날짜를 표시하래. 30일 전에 날짜를 표시하라는 의미는 뭘까? 잠깐만 해설을 좀 볼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월 10일이 뭐예요? 지금 24개월 후 날짜 맞죠? 근데 30일 전에 요 날짜로부터 30일 전에 검사 시작을 하니까 그때 미리 공지하라는 얘기죠? 아, 요 뒤에다가 30일을 빼래네. 그러니까 30일이라는 뜻은 이 안에 들어간 그럼 정확히 23이라고 써도 될 텐데 23개월이라고 써도 되는데
30일 전에 공지하라고 했으니까 30일을 빼라는 거네요. 이렇게. 이 데이트가 그건가 봐요. 지금으로부터 몇 달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다 이거야. 그 몇 달 후가 며칠이냐 이거죠. 몇 달 후가. 예. 그런데 딱 D-Day 때 알려주는 게 아니라 5일 전부터 알려주래. 5일 전. 그 5 빼면 되겠네 뭐. 지금으로부터 5개월 후에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런데 5일 전에 알려주래. 그럼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렇죠? 예. 평상시에는 저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까먹어요.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데이트라는 글자를 봐서는 날짜와 연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천상 뭐 여기는 fx 눌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봐야지 뭐. 해봐야지. 예. 그러니까는 날짜가 다를 수가 있죠. 30일 전인데 날짜가 뭐 보름 전에 알려줘라 그러면 15일 빼면 되고 뭐. 예, 그런 함수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는 무진장만이 나온 문제인데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이고 15년 이상이고 실적이 10만 이상이면 승진 대기 아니면 공백 이런 거네. 그러면 는 if 해가지고 괄호 안에 and로 두 개 물어봐야지 뭐. 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여기다 승진 대기가 되고 아니면 뭐다 빈칸 이렇게 쓰라는 거죠. 네, 이렇게 쓰라는 건데 이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근무년수가 15년치 이상이고 그래서 영업실적이 얼마? 10만 이상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아까 내년도에는 무슨 함수가 나온다고요? 매치 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매치 함수를 쓸만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205페이지에는 나오나 볼까요? 3회 시험 C형에는 과연? 이게 지금 C형 우리 보고 있는 건가요? 아까 우리 처음에 동상금상당 받은 거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 박스 나머지 구하는 거 있었죠? 얘가 2급 C형이죠. 2급 C형인데 내가 지금 가져오려는 거 다른 곳에 있는 2급 C형이잖아요. 아까는 기출문제에 있는 2급 C형을 가져온 거고요. 지금은 합격 모의고사에 있는 C형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으면요 엑셀에서 못 불러옵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름이 같으면 못 불러와요. 이럴 때 불러오는 방법은 지금 기존의 2급 C형이라는 문제를 닫아야 돼요. 근데 얘를 열어서 사용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2014년도 1사분기랑 2013년도 1사분기랑 똑같은 1사분기니까 두 개를 동시에 열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일명이 같다는 이유로 못 열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엑셀을 다시 실행하세요. 엑셀을 다시 실행하셔갖고 여기에서 여세요. 여기에서 2급 C형을 열면 열려요. 이렇게는 열립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한 번 열어서 그거를 우리가 열기 불러오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동일한 파일명을 두 번 다시는 못 열어요. 아래 한글은 열리는데 엑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엑셀을 한 번 더 실행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실행해서 여시면은 열려요. 예.
지금 제가 이런 문제 한번 해볼게요. 매치 함수를 쓰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강심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강심장. 강심장에 해당하는 독해 점수는 몇 점이죠? 95점이죠. 제가 색깔을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강심장에 해당하는 독해 점수를 출력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우리? 강심장이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독해 점수를 출력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갖고 계산한다 그러면. 응? 그렇죠. 룩업이에요. 룩업. 데이터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넌 V룩업 쓰는 거예요. V룩업.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강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독해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강심장을 찾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성한을 찾으면 86이 나오겠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V룩업을 안 쓰고 쓰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강심장이라는 사람에 해당한 걸 찾아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강심장이라는 사람이 거꾸로 문제를 해볼게요. 독해 95점 맞은 사람 이름은 뭘까요? 95점 점수가 다 다른다는 전제하에요. 똑같은 점수가 나오면 좀 불편한 건 있는데 95점 맞은 사람은 이름이 뭘까요? 강심장이죠. 그렇죠. 어떻게 계산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 V룩업 못해요. V룩업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앞에 있고 강심장이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수를 찾을 때는 반드시 첫 번째에다가 블럭을 잡아주고 독해가 네 번째니까 네 번째 걸 가져오세요 이런 건데 지금은 독해 점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V룩업을 못 써요. 독해 점수가 앞에 가 있어야 돼. 찾고자 하는 값이 그때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아니잖아요. 지금 뒤에 가 있잖아요. 이때는 V룩업을 못 써요. 자, 는 매치 한번 써볼게요. 매치. 뭐를 찾겠다고요? 95점 찾는 거죠. 자, 95란 점수는 이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 범위에. 근데 컴마 0을 써요. 0. 그럼 95는 몇 번 만에 찾았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찾았죠. 세 번 만에 찾았죠. 지금 보시면 90원이 아니, 90원이 아니, 90원이 오케이. 세 번 만에 찾았어요. 찾고자 하는 값을 범위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는 건데 0은 뭐냐면요. 반드시 95라는 걸 찾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95라는 걸 찾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거 찾는 건 쉽죠. 어떻게 따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덱스 함수 배웠죠? 인덱스. 이 범위 중에서 뭐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상관없어요. 몇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있죠?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칸이 뭐 한 칸밖에 없지 뭐. 거꾸로 찾는 거예요. 95점이 아니라 만약에 92점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심이지 뭐. 매치 함수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매치 함수. 지금까지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재능이라는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냐 이런 걸 따졌어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57kg 나가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거꾸로 묻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걸 이용해서 앞에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땐 V룩업, H룩업을 못 쓰거든요. 그때는 천상 매치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거랑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있는데 모르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자, 평균 차이를 구해보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평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버레이지 쓰면 되겠네. 뭐 에버레이지. 개인별? 개인별? 이게 뭐야? 전체 평균을 이렇게 쓰면 되나요? 는 에버레이지 이 전체 F4번키 누르면 전체 평균 나오죠. 그렇죠? 전체 평균에서 빼기를 뭐 하면 돼? 내 개인적인 평균 계산하면 되죠.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체 평균에서 개인 평균 그걸 빼라 이거죠. 그럼 뭐 개인 평균 나오겠지 뭐. 전체 평균에서 개인 평균만 빼라. 그러니까 전체는 F4번키 눌러야 되고 개인 평균은 그냥 알아서 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디에버레이지, 썸이프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디에버레이지라는 거는 조건에 있는 썸이프는 조건부 합계고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에버레이지 함수밖에 없네요 뭐. 이건 뭘까? 주차장의 평가가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래요. 아 이거 참네. 그럼 요거를 미리 복사해 놓으셔도 돼요. 얘를 복사해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자, 한번 써볼게요. 는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if 쓰면 좋은데 에버리지 if가 없으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 써야지 뭐. 자, sum if 어디에서? 주차장에서 조건이 뭐다? 요런 글자가 나온 거. 요런 글자가 체크된 거. 아니면 요걸 만약에 미리 복사를 안 했으면 이 자리에다 뭐 하면 돼요? 얘를 찍어도 되겠지 이렇게. 찍으면 좀 흉하니까 이렇게 붙여준 거지. 요 글자를 붙여서 쓰면 되고. 이때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거지. 그러면 546만 5천원, 440만원, 660만원, 380, 24만원 이 네 가지에 대한 합계가 나오겠지. 합계가 나오고 여기다가 나누기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요 글자가 있는 개수 네 글자니까 네 개를 빼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아까처럼 그냥 에버레이지를 달랑 쓰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조건부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뜻이 평균을 나타내는 함수에는 뭐 에버레이지도 있고 avrage if도 있고 if s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t average가 있고 t average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합계를 개수로 나눠 쓰는 거를 쓰래요. 개수를. 그러니까는 에버레이지 그럼 sum 나누기 count 쓰면 되지고 에버리지 if 같은 거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sum if 나누기 count if 쓰면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가 바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해가지고 동글뱅이가 들어가는 합계에다가 동글뱅이 개수를 나눠주면 동글뱅이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건 뭘까? 도시. 거주지가 농촌은 있는데 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주지하고 도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조건을 만들어야지 뭐. 조건을 거기다 지정하고 써야 되니까. 자, 뒤에다 센티미터를 쓰래요.
그래서 소수점이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을 써야 되겠네요. 라운드업을. 뒷섬은 합계를 구하는 건 아니고 D에버리지를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는 라운드업 D에버리지 전체 영역에서 키의 평균이니까 키 찍고 조건은 거주지가 도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평균은 나왔는데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고 그러니까 컴마 1 쓰면 되겠네. 뭐. 되는 거죠. 라운드 업을 썼으니까. 반올림하시오 그럼 라운드, 내림하시오 그러면 라운드 다운하고 쓰면 되는 거고.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거는. 평균 문제가 나오면 항상 반올림에 연관된 것이 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뭐 문제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if and 안에다가 얘가 4 이상이고 쟤도 4 이상이고 그 옆에 있는 것도 4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 평균은 이 평균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5 이상 이 조건을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사람은 치려고 아니면 뭐다? 주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주의고 치려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냥 함수 안에 and 안에 각각 하나 1차, 2차, 3차 평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잠깐만 아까 이 문제에서 센티미터 표시를 안 했어요. 셀서식을 하라는 거예요. 앰퍼센트 쓰라는 말은 없죠. 앰퍼센트 쓰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셀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센티미터를 써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따옴표에다 써줘야 돼요. 따옴표를 안 써주면 C라는 글자하고 C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M이라는 글자가 이상하게 나오죠. M. M이 뭐로 인식을 해요? 먼수로 인식을 해. 먼수. 몇 월 이런 거. 뭐 이상한 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따옴표에다 cm, 센티미터를 꼭 써야만이 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죠. 우리말은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엑셀에서 셀서식에서. 근데 C, A, B, C, D, E, F, G 알파벳 중에 Y는 연도로 인식하고 M은 먼수로 인식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옴표를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따옴표를 써준다는 거. 뭐 샷코마 샵샵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답이 소점이 한 자리로 끝나버렸으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라운드업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지표준이랑 예. 그 샤코마랑 했을 때 예. 어떤 상황일 때 구분해서 쓰나요? 자, 우리가 이제 그 G 슬래시 표준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샵, 샵 0, 뭐 샵은 뭐고 0은 뭐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숫자를 보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보여라. 만약에 0000 다섯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무조건 다섯 자리로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34라고 썼거든. 그러면 000 34 이렇게 나와요. 숫자 다섯 자리니까. 이 0은 무조건 개수만큼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34를 딱 쓰는 순간 34는 여기만 됐잖아. 두 자리니까 앞에는 0이라도 채워야 되고. 이거는 샵은 유효 숫자만 쓰는 거예요. 유효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샵샵샵샵샵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값은 4만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904만 나와요. 앞에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돼? 앞에 유효숫자 아니잖아. 이거는 유효숫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유효숫자만 딸랑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이게 되고, 요거는 천 단위마다 구분교를 보여주는데, 만약 샵, 샵이라고 쓴 문제가 뭐냐? 데이터가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0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안 나와. 없어. 빈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0은 빈칸으로 나와요. 0은 빈칸으로 나와. 그런데 샵, 0을 쓰면 최소한 최소 단단히 숫자네. 숫자 1자리 숫자는 보여라 이거지. 0이어도 보여라 이런 얘기지. 0이어도 보여라 이런 얘기고, G 슬래시 표준은 그냥 값을 있는 그대로 보여라. 소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보이고, 유효숫자가 있으면 없으면 있는 대로 보여라 하는 거예요. 문자를 쓸 때도 쓸 수 있는 거. 문자를 쓸 때는 골뱅이라고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골뱅이라고 쓰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이제 골뱅이 여기다 님 이렇게 썼어요. 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쓰면 답이 홍길동 님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컴마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말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가보면 따옴표가 들어가요. 아, 예, 엑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따옴표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안 해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교재적 설명으로 보면 따옴표를 제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안 써줘도 알아서 엑셀이 해주지만. 근데 조금 전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66.7이라고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소수점 이하를 한 자리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167로 나오겠지. 반올림이 또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표준 뒤에다가 센티미터만 넣어주면 되겠지. 이 값은 벌써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얘를 만약에 반올림을 해라 안 해라 이런 거, 반올림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안 해라 이걸 만약에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빼면, 얘를 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되게 정신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샵 써주면 소수점이 한 자리에 나오겠지. 그때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답을 반올림을 시켰고 올림을 시켰으니까 셀 서식에는 그냥 G 슬래시 표준만 써주면 되겠지. 굳이 그거에다가 뭐 샵 콤마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이어서 해볼 거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지 제가 드렸던 거 아직 못 푼 거 있었죠. 그것도 좀 풀어볼 테니까 가져오세요. 문자는 또 남겨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보시면서 시간 한번 또 재볼 겁니다. 우리가 시간 재는 연습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